자녀한테 돈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증여세가 안 되나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평생 벌어서 세금도 냈는데 내 자식 도와주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 그런데 세법은 또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주는 이야기 말고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실제로 뭘 먼저 봐야 하는지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증여공제, 결혼 출산 공제,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가족 간 대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부터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공제로 줄 건지,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빌려줄 건지 이걸 먼저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한테 얼마까지 줘도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 같은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자식인데 5천만 원이 끝이에요? 마음은 이해되는데 세법은 가족의 전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최근 10년 동안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부모님에게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이번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존 증여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이 또 있으세요? 입니다. 엄마가 조금 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금에는 조금이라는 단위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다시 계좌 이체 내역 확인하셔서 날짜와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더 받을 수 있나?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추가로 볼 게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증여공제와 별도로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라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관련 추가공제 1억 원을 더해서 조건을 맞는 경우 최대 1.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땐 좀 봐주는구나.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죠. 여기도 다만 무조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10년 동안 받은 돈이 있는지, 증여 시점이 공제 기간에 들어가는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결혼할 때 1억 받고 출산하면 또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추가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생활비라고 쓰면 괜찮을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그냥 제가 어디서 봤는데 생활비라고 보내면 되나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일정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나 실제 생활비는 보내는 경우죠. 그런데 계좌 메모에 생활비라고 이렇게 적는다고 무조건 생활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된다면 세무사도 정말 편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내면서 생활비라고 적었는데 그 돈으로 바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될까요? 안 되겠죠. 이름보다 실제 목적과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 사용증 한 장 써놓으면 끝이다 입니다. 세금이 A4 한 장으로 끝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원금을 갚고 있는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3억 원을 빌리고 사용증은 써놨는데 몇 년 동안 이자도 없고 원금도 한 번도 안 갚았다면 언젠가는 갚을 겁니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이라면 실제 행동도 빌린 돈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먼저 묻는 게 대부분요. 계좌이체가 나와요? 현금으로 주면 괜찮아요? 이런 건데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순서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10년 증여내역 확인. 둘째, 적용 가능한 공제 확인. 셋째, 증여인지 실제 대여인지 결정하기. 넷째, 그 다음에 송금. 상담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1억 원 보내고 몇 달 뒤에 오셔서 세무사님 이미 보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십니다. 큰 돈일수록 보내고 상담하시는 것보다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미 보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자녀한테 전화해서 야, 그 돈 다시 보내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4가지만 확인하세요.
언제 보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큰돈이 움직였다면 당황해서 뭔가를 바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현금을 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몰래 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찾아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먼저 정하는 겁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기본 공제를 확인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추가 공제를 확인하고,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실제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빌려주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실제 대여 형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돈 내가 모아서 내 자식 주겠다는데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복잡하다고 해서 자녀 도와주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고 주는 것과 알고 계획해서 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저는 1억을 주려고 하는데요. 2억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3억을 보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궁금한 금액이나 상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금 이야기 최대한 사람 말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년차 세무사 강다은입니다. 감사합니다.